이남을 구할 이남구의 21세기 한국 책량 이남구의 신국가론에 대해서 제가 출판 기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 책은 이름이 신국가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를 향하여 어떠한 국가 정책을 가지고 또 어떠한 국가의 기본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갈 건가. 2050년에 35년 뒤에 2050년에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시한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뚜렷한 가치관이 없이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국민의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매우 국회가 파행된 이와 같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의 그 핵 위협은 최고조로 달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국방 문제가 상당히 취약한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복지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뒤져 있어서 노인의 빈곤율이 현재 지금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와 같은 나라로 있습니다.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가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치가들처럼 말로다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글로 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노렸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제가 액션 플랜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정책 위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제 1장에서 논한 것은 우리가 정치 체제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현재 지금 국회는 우리나라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지만 아무런 국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사보타지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주인인 국민이 국회에 우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가 또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독점을 깨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서 제가 이제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집중되는 여러 가지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또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삭제를 하면서 많이 개선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금 7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세계 어느 유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그 7명씩 보좌관 두고서 국회의원들이 일어날 적에 제대로 되겠는가?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보좌관 1명이 2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4명의 국회의원을 보좌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신의 입장에서 일반 백성의 입장으로 와서 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체제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 부문을 개정했고 또 대통령 부분의 개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이제 중임제가 돼야 되겠다. 5년 단위제로 하니까 대통령 선거 나올 자리마다 이제 국민에게 선거 줘야 되고 포퓰리즘이 성행하게 되고 또 해외 국가 오늘은 대개 한 8년에서부터 10년인데 우리나라 5년짜리 대통령 조금 1년 앞뒤 1년 빼면 한 3년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은 중임제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대통령도 헌법을 개정한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그만이야. 남이 얘기에 대해서 중임제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누구 하나 개정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개정하는 대통령도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은 뜻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다면은 개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말이죠. 핵무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 조항을 해서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무를 갖다가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 쪽에서는
그 요즘 그 여러분들 알파고 잘 알지 않습니까? 알파고.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 이제 인간의 일들이 많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법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뭐 몇십 년 세보는 우리나라 해방서부터 해서 한 60년, 7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한 모든 판례를 빅데이터화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래가지고 재수하기 전에 자기의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재판관들도 판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정상 창작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만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같은 빅데이터 문제를 새로운 수정 헌법에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3개월 소를 제기해서 3개월 내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이 소송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일본에 비해서 수배씩 많이 소송 건수가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이기 때문에 30까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고 적체가 돼 있고, 뭐 국회의원 선거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제소가 되면은 거의 4, 5년 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쯤 판결 결과가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데 하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혁신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그 신뢰도, reliability, 그걸 쭉 이렇게 표로 다 이렇게 보시면은 맨 뒤에서 네 번째예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맨 뒤에서 네 번째예요. 그 아마 30개국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표명은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사법부도 좀 이렇게 혁신이 돼야 되겠다. 사법부만 아주 몇십 년 전에 그와 같은 행태가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맨 첫째 장에는 이와 같이 입법, 그다음에 대통령부, 사법부 쪽에 개선 문제,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헌법 개정권과 또 법률 제정권을 이렇게 더 가지고서 직접 국민투표에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주인인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걷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기본권 조항 중에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연구 개발의 자유를 이렇게 줬어요. 우리나라는 제철의 연구도 안 되고 또 미사일 발사 우주 앞으로는 이제 우주 해양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800m밖에 사거리가 안 돼. 스스로 우리나라가 국방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800km밖에 미사일 개발을 안 하겠다, 못한다, 이러한 아주 굉장한 엄청난 굴레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선에서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제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의 자유를 헌법에 추가를 했어요. 아직 지금은 없습니다. 불가사에 왜 그런 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든지 줄기세포도 연구하라. 인공지능도 개발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넣어서 앞으로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의 자유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것이 제 1장이고, 2장은 우리가 자유적인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현재 지금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또 전쟁을 못합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또 전쟁을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국토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도 지금 자유권을 유지하고 자주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개성에서 쏘면 한 2, 3분이면 서울이 다 피폭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핵무기 수많이가 있는데 우리가 안 가지고 해서 우리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주 너무나 이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다 해서 자주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소유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싸움할 것이 없어요. 남북한이. 북한이 핵무기 갖는데 너 그래 가져.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경제적으로 압도가 돼서 이제 누가 주도권에 대해서 통일을 할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로 이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남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 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이 마련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핵무장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통일에 이끄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그 책에 많은 부분을 역사 부분에도 이렇게 할애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또 북쪽의 오랑캐로부터 이거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어떠한 그 고난의 역사를 당했는가? 병자호란 또뭐 청래 침입, 모란의 침입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